일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차관급 정도 되는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 비정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초전 박살을 내야 됩니다, 일본을. 이런 또 격한 발언이 쏟아져 나왔고요. 자, 김민지 기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일본을 향한 어떤 메시지가 나왔을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네, 연일 강경 발언을 내놨는데 오늘은 조금은 이게 무슨 발언이지? 의아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일본 경제를 넘어설 하나의 카드로 한반도 평화 경제라는 걸 제시한 건데요.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문 대통령의 말을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 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 번영을. 자, 문재인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남북 병역, 그러니까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을 말하는 것이죠.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평화 경제를 실현해서 일본을 따라잡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 부장, 적절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오늘 발언 보고 굉장히 참 의아했습니다. 의아하셨습니까? 예, 왜냐면요. 예. 그러니까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마디로 지금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힘을 합쳐서 일본이 일으킨 어떤 경제 위기를 이겨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계속해서 경제 위기를 계속 상승시키는 국면에서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무력 도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위기 속에서 계속 우리를 향해서 도발한 북한이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화답을 할까? 그리고 혹시 대통령이 이야기한 경제협력, 남북 경제협력이 그동안에 북한에서 요구해온 어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라든지 또는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자기들이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도발대로 짚고 뭔가를 우리가 요청해야 화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김남국 변호사 말씀을 좀, 올해 김남국 변호사가 참 나오셨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한 이유는 일각에서 나오는 그 비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일 간의 무역과 관련된 경제적으로 굉장히 경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이미 경제 규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일본에게 한 수 접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너무나 평가절하하고 자조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뭔가 비판하고 언급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역량이 있다. 지금 당장은 경제 규모가 일본보다 한 3배에서 4배가량 적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남북 한반도의 평화 협력 체제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서 절대 지지 말고 싸워 나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금 이걸 당장에 해법으로 내놓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의 어떤 내수 인구수만 보더라도 한 1억 2,700만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천만밖에 되지 않고 영토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내수 시장 자체가 작고 수출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 남북 협력과 관련되어서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보낸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존경하시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한다면 일본이 지금 2차례에 걸쳐서 경제 공습을 해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 싸움을 지금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먼 장래에 우리가 평화 경제를 통해서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처럼 12척의 배가 있으면 일본군을 명량이라는 울돌목이라는 협회로 끌어들여가지고 그것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비책들을 내세우는 것이 우리 지도자한테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하냐면
오늘 다 아시겠습니다만 환율이 오늘 1214원까지 갔습니다. 환율이 지난 7월 1일 날 수출 규제 조치 발표할 때로부터 따지면 무려 64원이 뛰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대략 1250원대가 넘어가면 상당한 위기 신호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조금 전에 조 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낼 테니까 네네. 힘을 모아달라고 말씀하셔도 정말 저대로 갈 수 있을까 하시는데 현실의 위기에 있어서의 지금 기업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다가오는 위기, 네. 어려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하,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저는 평소에 그 정책의 논의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 말씀만 하던 것은 아닙니다. 네. 저 말씀 말고도 다른 많은 말씀을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특히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수많은 대책들을 지난주 금요일 날 4시에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안이 어렵게 늦게 통과되었지만 그 예산안 집행을 굉장히 빠르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저 말씀만 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조 부장 말씀 짧게 듣고요. 또 대통령이 다른 것도 저 들어보죠. 예. 말씀만 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에는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가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계속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제 전쟁을 돌파해야 될 상황으로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 경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남북 경협으로 평화 경제 실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예. 북한도 잘 살고. 하지만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 경제 실현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과정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것과 북한의 비핵화, 그다음에 일본 경제 위기 이런 게 지금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를 만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남북 경협으로 평화 경제 실현해서 일본을 따라잡자 이러면요,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 10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제가 전문을 갖고 있거든요. 대통령 말씀하시는데요. 어느 문장에도 정말 현장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인들에게 한마디가 없습니다. 저는 5번 읽고 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에 그 말하는 취지가 아니, 이게 여기, 이겨내자라는 아니, 오늘 것이고 말씀하시는데 이 그런 오늘 내용이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냈고 국무총리도 주말에 쉬지 않고 회의를 했고 정부와 여당도 일요일 날도 쉬지 않고 회의를 한 그 메시지 자체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손을 놓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 제가 이 말씀 지금 이 드리는- 위기 아니, 이 국면에서 말씀 드리는 건데 이렇게 제가- 하는 적절한 비판이 아니라 아니, 지금 A4 용지 2편에 가까운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마디가 없으신 거예요. 그 말이 자, 없으면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 자, 그건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 이제- 지금 이 위기를 이기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표현이 딱 써있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자, 정 의원님, 이쯤 하시죠. 예. 자, 저희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좀 짚어야 될 대목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쯤 토론을 해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들 아마 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라는 단어를 언론을 통해서 최근 부쩍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려는 것 아니냐, 좀 이런 지금 시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목소리를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한일 간의 그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고,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가지고서는 군사보호 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사실상 파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듣고 오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공교로운 것은 당정청의 인사들이 한 명씩 등장했죠.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정부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이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자, 김남국 변호사께 첫 질문 드릴게요. 이 지소미아 이쯤 되면 파기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신중하게 파기까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저는 고민을 해봐야 정리를 된다? 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당이나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조금씩 변화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가장 최종적으로 나왔던 청와대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입장이다, 변화 없다라고 이렇게 입장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적극적으로 파기를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예, 일단 첫 번째는 네. 일본에서 우리의 어떤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들면서 이러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한 겁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신뢰와 어떤 이런 안보상의 문제가 있는 국가와 어떻게 군사 정보를 협력할 수가 있느냐? 아하. 이것은 이미 논리적으로 일본이 이러한 어떤 이 지소미아를 협정을 깬 것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2016년에 체결이 돼서 26건 그리고 올해 3차례 정도 정보 교환이 서로 간에 사고 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정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군사상 안보상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정보라고 하고 있고 또 실제 이것이 체결된 그 경위나 그 과정을 보면 예. 미국의 어떤 동북아에서의 어떤 이 안보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이 한미일의 삼각동맹의 상징적인 어떤 그러한 초기적인 어떤 동맹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 국가의 안보에 크게 지금 중요한 상황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경제적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센 어떤 카드가 없다라고 한다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미국과 일본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지소미아 카드도 신중하게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남국 변호사 말씀은 지금 설명대로 이러한 이유로 이 지소미아 파기도 우리 정부가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조 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네, 우선 아베 일본 총리의 이번 그 경제 조치 등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국제사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죠. 정말 치졸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안보와 경제를 한꺼번에 연동시켜서 우리가 어떤 안보 채널 자체를 파괴하자, 없애버리자.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위험한 것이다. 예, 한반도 유사시까지가 아니더라도 지금 최근에 어떤 북한에 있던 무력 도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위성이라든지 또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파기 가능성을 지금 청와대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마 제 생각과 같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어떻습니까? 뭐 지소미아 문제는 이렇고요. 지금 갑론을막 좀 계속 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어떤 정부가 최종 판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권 내에서 김민지 기자, 일본을 향한 메시지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초전박살이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예. 경제 전쟁이라는 거는 이미 나온 지 오래됐죠. 여당에서는 연일 일본에 대해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입장에서는 초전박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경제 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2의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한일 경제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당장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부터 파기하길 주문합니다. 예, 지금 뭐 여권에서는 굉장히 일본을 향한 메시지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아까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경제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2의 독립운동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좀 뭐랄까요? 우리 이제 여권 내에서는 일본의 뭔가 무례함과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나온 발언들인데요. 여권 내에서 나오는 저 발언들은 정 의원님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천 대표 말씀대로 지금 일본의 경제 전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이번 전쟁의 목표는 뭐고, 현재 우리가 갖춰져 있는 것은 뭐고, 네.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이고,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초전박살 하겠다라는 얘기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나요? 아까 지소미아 얘기했는데 지소미아를 만약에 폐기한다고 해서 일본이 바로 무릎을 꿇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소미아를 폐기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반드시 중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한미동맹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독립운동 얘기하고 무슨 뭐 죽창을 얘기하고 무슨 뭐 기술무관학교 얘기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번 전쟁의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전력으로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길 수 있을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방구석 여포라고 그럽니다. 하하. 여포가 밖에 나와서 정말 큰 창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지 않고 방에서만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방에서만. 방에서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이 비상식적인 행태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지 기자. 일본에서 한 차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무슨 막말을 쏟아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요. 비정상이다. 그리고 또 품위가 없다. 이렇게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누구냐면 사토 마사이사라는 일본 외무성 부대신이 한 말인데요. 아하.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품위가 없고 비정상이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다음 날 문 대통령이 일본에 다시 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한국이 떠들면 일본이 굽혀주는 이런 악습은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어떤 격에 맞지 않는 그 막말을 내뱉은 셈이죠. 일본의 차관급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뭐 무례하다, 정상이 아니다라는 이게 뭐 외교 결례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아주 거친 말을 쏟아냈는데요. 우리 청와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이 일본의 무도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차관급 인사가 상대국 정상에 막말을 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한일 간에 글쎄요, 이거 정말 감정 싸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이 진짜 한일 간의 갈등 상황이 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번져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만 봐도. 네, 예. 굉장히 갈등이 에스컬레이팅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떤 갈등 상황을 싸움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싸움이 시작된 그 원인 자체를 보더라도 명백하게 일본에게 원인이 있는 거고 지금 하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세계, 뭐 미국의 중재안이나 이런 것들도 일본이 거부하고 우리가 보낸 특사, 대화를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외교 채널을 열어놓은 노력들을 모두 다 거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비판의 지점이 일본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말을 한 그 외무성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 뭐 자위대 출신의 굉장히 구구 인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오히려 평가를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평가할 필요 없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평가할 필요 없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사를 좀 스크린을 하면서요. 예. 이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이 한 전문 그 글에 대한 기사 댓글 들린 걸 봤습니다. 이 배현진 아나운서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과도하다, 경제 전쟁이다, 이런 어떤 발언들에 대해서 남양 특집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봉창주들이 다 큰일 난다라는 이런 전문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면서 댓글을 쭉 한번 봤는데 첫 번째 댓글부터 그냥 쭉 거의 한 90% 이상이 전부 다 이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비판하는 그것도 굉장히 심하게 욕설과 함께 비판하는 그런 댓글들이었습니다. 예. 이게 저는 바로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이런 어떤 국면 속에서 어떤 평가, 어떤 평론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현님. 저는 우리 외무부 장관이 대사를 초치해서 아무리 지금 관계가 안 좋더라도 당신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북한에서 외무성 국장이 무슨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오지랖 어쩌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강력히 그 얘기도 똑같이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런 얘기를 계속 방치하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한일 관계가 경색돼 있고 역대 최악의 관계다. 이건 다르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한일 관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면이 좀 포착됐다는데 어떤 겁니까? 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 하루 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성 부상이 만났잖아요. 저렇게 악수하는 장면이 공개가 됐는데 강경화 장관이 손을 얼마나 꽉 잡았으면 고노다로 외상의 손이 하얗게 변하는 그 장면까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아까 강경화 장관이 고노 그 손을 꽉 잡은 거군요? 네, 제가 한번 잡아봤어요. 악수를 얼마나 세게 하면 하얗게 변하나. 그런데 정말 웃고 있는 와중에서도 악수를 했는데 손을 꽉 잡은 나머지 고노의 손이 하얗게 변하는 저런 장면도 강경화 장관 포착이 당연히 됩니다. 화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날 왜 한미일 외교 수장이 또 만났잖아요. 폼페이오 장관까지 딱 만났는데 저 때는 이제 분위기가 정말 냉랭해져서
강경화 장관이 고노회상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돼서 정말 냉랭한 그런 분위기가 외신 보도들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근데 조 부장, 저는 바로 이 장면인데요. 저는 당시에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제 최근에 태국 방콕에서 있었던 ARF,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이 만나는 모습인데 미국과 일본의 저 두 외무장관의 넥타이 색깔과 이런 게 참 우연히, 물론 우연이겠지만 굉장히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진이 굉장히 저희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우리가 처한 외교안보 현실이 엄중하기 때문에 저 장면만 보더라도 혹시 미국과 일본이 같은 편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이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거에 미국과 정말 동맹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만큼 돈독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좀 우려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떤 청와대라든지 또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그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사토 마사이사는 정말 극우 인사입니다. 부대신? 네. 그러니까 2011년에 독도 조사한다고 막무가내로 입국하려다가 입국이 거절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이쿠야.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토 마사히사라는 정말 이 무례한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대사를 조치해서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조금 더 나가보면요. 또 여당이나 청와대 인사들의 이런 어떤 전쟁 불사라든지 이런 발언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위기 때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자제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또 일본과의 이런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확전을 막을 만한 방안을 찾는가. 그게 더 어렵고 중요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